안녕하세요, 어학연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학책 22, 23쪽과 그리고 방교초 여러분이 교재로 가지고 있는 하루 한쪽 첫 번째 장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책과 하루 한쪽을 푼 뒤 돌아와 주세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수학 20쪽, 21쪽, 그리고 24, 25쪽을 따로 풀진 않고 넘어가겠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은 혹시 수학책에서 꼭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은 넘어갈 예정이니 혹시나 앞으로도 선생님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학책 22, 23쪽을 풀지 않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푼 뒤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그럼 1번과 2번 문제는 간단하게 풀고 3번부터 6번까지 문제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곱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이번 문제는 계산 순서에 맞춰서 선생님이 계산을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다시 한번 보거나 또는 1대1 질문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3번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세요. 총 5가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계산 순서를 정리했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가 있다면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하고 두 번째로는 곱셈과 나눗셈을 앞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도 앞쪽부터 순서대로. 이 순서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괄호인 니은을 풀어주고 다음으로 곱셈과 나눗셈 중에 앞쪽에 있는 디귿, 그 다음인 리을,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중에서는 앞쪽에 있는 기역, 마지막 미음 순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열량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양입니다. 표를 보고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의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연수가 점심에 먹은 간식은 요구르트 1개, 딸기 400g, 그리고 피자 1조각입니다. 연수는 요구르트를 1개, 75킬로칼로리, 더하기 딸기를 400g을 먹었는데 표에는 딸기 100g의 칼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g의 칼로리인 22에다가 딸기 400g을 100g으로 나눈 만큼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딸기 100g 만큼이 4번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자 1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8조각이 1600이기 때문에 1600 나누기 8조각만큼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는 칸이 좁기 때문에 옆에 다시 한번 쓰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산이 섞여 있는 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계산 순서를 꼭 지키면서 계산하도록 합시다. 75 더하기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주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곱셈부터 먼저 계산하면 88 더하기 1600 나누기 8, 200. 마찬가지 앞쪽부터 덧셈해주면 163 더하기 200. 정답은 363킬로칼로리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12살이고 동생은 지혜보다 6살 어립니다. 그럼 6살이겠네요. 아버지는 동생 나이 7배보다 2살 많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문제를 읽다가 동생 나이를 이렇게 바로 구해버렸다면 아버지의 나이를 지금 이 밑줄 친 식대로 그대로 세워주면 됩니다. 동생 나이 6살이 7배보다 2배가 많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동생 나이 7배보다 2살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생의 나이는 지혜보다 6살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나이 빼기 6.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는 이 동생 나이 7배보다 2살이 많다. 계산하겠습니다.
괄호 먼저 계산, 그 다음 곱셈을 해준 뒤 덧셈 해주면 정답은 아버지의 나이는 44살입니다.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수카드 1, 2, 6을 한 번씩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 그리고 가장 작을 때를 각각 구해보세요. 밑에 식을 봤더니 나누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 결과는 커질 거고, 거꾸로 나누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 결과는 훨씬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수가 가장 작도록 안에는 1 곱하기 2, 밖에 덧셈은 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나누기 1 곱하기 2는 그냥 2죠? 24 나누기 2는 12, 더하기 6은 18. 가장 클 때는 18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서 6, 2,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24 나누기 6이 12 더하기 1, 24 나누기 12는 2입니다. 정답은 3. 이어서 수학 하루 한쪽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하루 한쪽 기본 1 한 장만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꼭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푼 뒤 영상 또는 답지를 보면서 15문제 중에 몇 문제만큼을 맞았는지를 문제지 위쪽에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2번, 4번, 7번, 9번, 10번, 12번, 그리고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지만 15문제를 모두 다 풀게 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니 혹시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외에도 질문이 있다면 EBS 온라인 클래스의 1대1 과제 질문방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풀이 그리고 답 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항상 괄호가 있는 문제는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이 말 그대로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36을 6으로 나눈 몫에 7을 곱한 수, 36 나누기 6은 6 곱하기 7, 정답은 42. 5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어 보세요. 곱셈과 나눗셈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 주라고 했던 것처럼 아래 문제도 똑같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 순서만 나타내 주면 됩니다. 6번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어 보세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뺄셈을 계산했습니다. 혹시나 지금 수학을 우리가 몇 시간 배웠는데 해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곱셈과 뺄셈이 있을 때는 항상 곱셈을 먼저 계산한 뒤에 나머지 뺄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8번 문제, 다음 장 9번 문제입니다. 계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계산이 3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순서를 지키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문제에 괄호는 없고 곱셈과 나눗셈 중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디귿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직접 3가지 문제를 모두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기억부터 식을 다시 쓰고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뺄셈보다는 나눗셈. 기억은 38입니다. 니은은 계산이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순서를 지키면서 풀어봅시다.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나눗셈,
그리고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줍니다. 니은은 39. 마지막으로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괄호를 계산해주고 다음으로는 나눗셈을 계산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과 니은, 디귿을 비교해서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16명은 4명씩 모둠을 만들고 여학생 15명은 3명씩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모둠은 모두 몇 모둠인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대충 보고 읽었다면 곱셈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둠을 만들기 위해서는 16명이 4모둠으로 나뉘어지고 여학생 15명도 3모둠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모둠을 합치면 만든 모둠이 모두 몇 모둠인지가 나오겠죠? 16 나누기 4는 4, 15 나누기 3은 5, 4 더하기 5는 9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9모둠. 13번 문제입니다. 진우 같은 경우는 벌써 28 나누기 7, 괄호는 무시해버리고 갑자기 웬 나눗셈을 계산해서 벌써부터 틀려버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은 정답이 휘진이인 걸 알 수 있지만 예의상 휘진이 풀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했는지 7 빼기 3을 확인해보면 4. 그 다음 나눗셈을 계산해줘야겠죠? 28 나누기 4는 7. 휘진이는 정확한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계산해주면 왼쪽 식은 39가 나오고 오른쪽 식은 4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왼쪽으로입니다.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식을 모두 계산해줘야 하는데 선생님은 아래에 다시 한번 쓰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면 5 곱하기 3. 다음으로 덧셈과 뺄셈보다는 곱셈을 먼저 계산해줘야 합니다. 41 빼기 18은 23 더하기 15. 기억은 38입니다. 다음 니은.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면 2 곱하기 9 곱하기 6 빼기 38. 2 곱하기 9는 18이고 18 곱하기 6을 하면 108입니다. 정답은 70. 마지막 디귿입니다. 마찬가지로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면 다음 순서는 곱셈입니다. 덧셈과 뺄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줍니다. 디귿은 계산하면 답은 70.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기억이네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한쪽을 풀고 총 몇 문제를 맞았나요? 맞은 문제의 개수만큼 오늘 푼 하루 한쪽의 위쪽에 적어줍시다. 다행히 선생님은 15문제 중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추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2문제에서 3문제 또는 더 많은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맞은 개수만큼을 솔직하게 적어주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 한쪽을 풀 때에는 모두 다 맞을 수 있는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주세요.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학 1단원은 2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2시간 동안은 오늘 풀었던 수학 하루 한쪽이 나머지 부분을 풀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수업 시간에 풀어도 되고 또는 미리 풀어도 괜찮으니 앞으로도 수학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